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 해설에서는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복잡한 웹 공간을 어떻게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언어학 연구질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3억 어절 정도 규모의 표준 코퍼스로 논문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꽤 커 보이죠? 그런데 막상 belly to belly나 chest to chest 같은 독특하고 희귀한 표현을 찾기 시작하면 금방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 뒤져봐도 고작 2건, 6건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기존 언어학자들이 항상 겪어왔던 답답한 병목 현상입니다. 자, 숫자 하나 띄워드릴게요. 450억. 감이 오시나요? 무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색임된 웹페이지의 추정치입니다. 표준 코퍼스가 수억 어절에 갇혀 있을 때 사이버 공간은 매일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거죠. 현대 언어학자들이 왜 필연적으로 이 거대한 웹의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하는지 이 압도적인 숫자 하나면 완벽하게 설명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커리큘럼입니다. 웹 코퍼스의 양면성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변이 분석, 몬도르프의 아주 흥미로운 실험 사례, 그리고 나만의 코퍼스를 구축하는 팁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우리의 방법론을 낱낱이 해부해볼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학이 사이버 공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는 코퍼스로서의 웹인데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써서 인터넷 전체를 그냥 하나의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처럼 직접 검색하는 거고요. 둘째는 코퍼스 구축을 위한 웹입니다. 웹에서 텍스트를 싹 다 긁어 모아서 내 연구 목적에 딱 맞는 특화된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꿀팁을 다뤄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웹코퍼스가 마냥 완벽하기만 할까요? 언어학 연구실 교수님의 깐깐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양날의 검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웹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아서 정말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크리스티안 마이어 교수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different from, then, to 같은 구문의 검색 결과가 무려 7000%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을 70배나 많이 쓰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색인된 영어 웹페이지 자체가 미친 듯이 팽창한 겁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검색 결과, 이게 바로 웹 자료가 가진 극단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문제는요. 구글이 애초에 우리 같은 언어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하는 품사 태깅? 그런 거 없고요. 글쓴이의 성별이나 연령 같은 메타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비원어민이 엉망으로 쓴 글이나 편집 안 된 비공식 텍스트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검색 엔진 데이터를 절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는 첫 번째 랩 실험으로 넘어가 보죠. 특정 단어나 구문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딱 잡아내고 싶다면 아주 영리한 도메인별 검색 전략을 써야 합니다. 구글 고급 검색에서 도메인 입력란을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영국 영어의 특징만 쑥 뽑아내고 싶으면 .uk로 좁히고 미국 학술기관 스타일이 궁금하면 .edu로 필터링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 지리적 한계를 인터넷 주소체계 하나로 깔끔하게 극복해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낸 국가별 도메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역별 경향성이 시각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패밀리 같은 집합명사 뒤에 단수동사 is가 올까요? 아니면 복수동사 a가 올까요?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미국의 edu 도메인은 패밀리 is처럼 단수일치를 압도적으로 씁니다. 반면 영연방 기반인 영국의 AC, UK 도메인에서는 패밀리 a 같은 복수일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죠. 국가별 도메인 검색이 영어의 지역적 변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해낸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까 웹에는 비언어민 노이즈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필수적인 결과 검증 기법, 바로 통계적 보정입니다. 먼저 수십만 개의 결과 중에 처음 50개만 딱 추출해요. 그리고 연구자가 진짜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문맥에 안 맞거나 비언어민이 틀리게 쓴 것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진짜 유효한 비율을 전체 검색 결과 수에 곱해주는 거죠.
이른바 외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친 웹의 노이즈를 뚫고 유의미한 진짜 데이터만 건져 올리는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자, 이번에는 웹 코퍼스의 위력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실험 설계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영어에서 형용사 비교급을 만들 때 blunter처럼 단어 자체에 꼬리표를 붙이는 종합적 비교가 있고 more blunt처럼 단어 앞에 more를 따로 떼어 붙이는 분석적 비교가 있죠. 보통 짧은 이름절 단어는 종합적 비교를 쓴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 과연 예외 없이 항상 그럴까요? 여기서 몬도로프라는 언어학자는 아주 날카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바로 뒤에 오는 명사가 추상 명사냐, 구체 명사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였죠. approach, 즉 접근법 같은 추상 명사가 올 때는 more blunt 형태가 훨씬 더 자주 나올 거라고 본 겁니다. 놀라운 건요, 이 조합이 너무 희귀해서 무려 6억 어절짜리 기존 코퍼스를 털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웹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철저히 통제하고 나서야 추상명사와 분석적 비교급 사이의 끈끈한 상관관계를 멋지게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발한 실험 설계 절차 아닙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웹 데이터로 점진적인 언어 변화나 형태의 혼합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분석법을 알아봅시다. 갈수록 점점 더 무언가 커지는 걸 표현할 때 가끔 greener and more happy처럼 종합적 비교와 분석적 비교가 한 문장에 섞여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순서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통계 보정을 거친 웹 코퍼스 데이터를 열어보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길고 무거운 단어 조합이 문장 뒤쪽으로 빠지려는 언어적 습성 때문에 짧은 종합적 형태가 먼저 오고 분석적 형태가 나중에 오는 어순이 압도적으로 쓰인다는 게 확인됐죠. 웹이 아니었다면 이 희귀한 혼합 비교급의 비밀을 풀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방언 연구에서도 웹은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안데르 발트의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과거 영국 전통 방언에서나 쓰이던 썽이나 드렁크 같은 비표준 과거형들이 과연 지금도 쓰일까를 조사했거든요. 앞서 배운 영국 도메인 필터링의 수동 보정 기법까지 싹 다 적용해서 노이즈를 걸러냈더니 개인 블로그나 타블로이드 기사 같은 곳에서 이 비표준 방언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통계표로 딱 입증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웹 전체를 어떻게 요리할지 배웠다면 이제 코퍼스 언어학의 하이라이트, 나만의 DIY의 오프라인 코퍼스를 구축하는 진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웹에서 내 입맛에 맞는 텍스트를 잔뜩 다운로드해서 모았다면 이제 엔트콩크 같은 코퍼스 분석 소프트웨어를 돌려볼 차례입니다. 스웨덴 영어 학습자들의 온라인 글을 모은 코퍼스를 한번 분석해보면요. 비원어민 사용자들이 후 자리에 훔을 어떻게 헷갈려하며 잘못 쓰는지 그 비공식적이고 오류가 섞인 언어 패턴들을 아주 세밀한 기준하에 싹 다 필터링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툴을 쓰면 when it comes to 같이 네 단어가 찰떡처럼 붙어 다니는 4gram 빈출 구문을 한 방에 추출해낼 수도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요. 아주 편안하게 쓴 개인 블로그의 말투와 논리적이고 격식 박박하게 갖춘 학생들의 학위 논문 사이에서 어휘 활용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장르별 변이를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땀 흘려 구축한 웹코퍼스만이 줄 수 있는 아주 짜릿한 통찰력이죠. 오늘 우리는 텍스트가 마구 쏟아지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통제된 나만의 정교한 언어학 실험실로 바꿀 수 있는지 쫙 훑어봤습니다. 방법론부터 노이즈를 잡아내는 통계적 보정 무기까지 이제 다 챙기셨죠?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 무한한 웹 속에서 다음엔 어떤 숨겨진 언어의 진화와 법칙을 찾아내실 건가요? 다음 놀라운 연구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